1981년 9월 27일. 인생 최고의 지혜는 웃는 생활 속에 있다. 고생을 웃음으로 소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겁고 명랑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의 완전한 주인이다. 1981년 9월 30일. 배신하는 사람의 벌은 다른 것보다 자기 마음 안에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점. 그래서 한 번 배신을 함으로써 배신을 하지 않으려는 저항감이 점점 약해진다는 점. 그럼으로써 두 번째, 세 번째 배신이 수월해진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1981년 10월 3일. 벼농사에 알맞은 봄, 여름, 가을이라는 날씨, 알맞은 비, 햇볕, 더위가 주어진다 해도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의 어떤 축복도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결코 신은 햇빛, 비, 알맞은 온도를 주지 않고서 인간의 힘만으로 벼농사를 하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홍수, 가뭄은 극복할 수 있는 시련일 뿐이지 우리를 기하선상에서 헤매게 하지는 않는다. 홍수, 가뭄, 병충해가 의뢰있듯이 생에 어려움 없기를 바라지 않음이 현명하다 하겠다. 철이 든다는 말은 과연 부모님 앞에서만 쓰여지는 말일까? 철이 안 든 사람의 공통점을 추려보면 그들은 부모님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불평불만이 많고 참을성 없이 해달라는 것이 많다. 그리고 10중 9를 해줘도 일이 안 되면 그 투정이 보통이 아니다. 노력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고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노력 없이 얻으려 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철들지 않은 인간이 얼마나 많을까? 자기 생의 환경 그 무엇에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항상 남과 비교하여 자기가 가장 불행하다고 자처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다. 그리고 노력을 기울일 생각 없이 무조건 해내라는 식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린 그 어떤 것을 잃더라도 뺏겼다고 할 수는 없다. 어차피 모든 것은 주어진 것이고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잃을 수도 없으니까. 내 생명,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주인일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닐 수 없으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바라고 목표로 하는 평화, 행복, 기쁨 등은 누구 보고 만들어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외부에서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선물일 뿐이다. 인간은 선물에 의존해서 그런 소중한 것들을 항상 소유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자기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나가는 것이다. 자기 노력으로 심고 가꾸어야 하는 것이다. 주위 사정이 불운하고 않고는 별개의 문제이다. 참 기쁨과 평화는 배움과 깨우침, 그리고 깨우친 것의 독실한 실행, 책임의 정성스런 완수와 그 노력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단 한 뼘의 양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그토록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 한 뼘이 소인과 대인을 가른다. 1981년 10월 7일. 사다트 대통령의 서거. 중동 평화의 영웅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부각되어 비극적으로 일생을 마쳤다 하더라도 영웅으로 키우신 그 뜻이 바로 영웅적인 죽음까지 마련하신 것은 아닐까. 평범한 죽음은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고통과 안락, 영웅적인 행위의 성취, 죽음,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를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긴 역사 또는 인생의 흐름 안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고난, 그 안락, 그 업적, 그 죽음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게 될 것인지, 무엇과 연결되어 영원히 남게 될 것인지, 역사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인생은 허무 그 자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낌으로써 오히려 적극적인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며 비로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벗어날 수 있다. 1981년 10월 14일. 지혜는 중용이다. 지혜가 깊을수록 중용의 심오한 의미가 눈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극단의 어리석음이 명약관화하게 된다. 자연과학을 어떻게 하면 인류의 보다 편안한 생활을 위해 이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로 생각하던 서구 문명이 이제 와서는 자연과학이 어떻게 해야 인류에게 해를 주지 않는가를 연구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자연을 존중하고 이용보다는 자연과의 조화 속에 살려고 했던 동양과 이용 가치를 높게 보았던 서양의 중용을 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자연을 존중하고 그 소중함을 귀히 여기며 그것과의 조화를 생각지 않고 오직 이용하려고만 했을 때
자연은 결국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달려든다. 어찌 자연뿐이랴. 인간에게는 행복만큼의 불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하였는데 이 불행, 이 불완전함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가 이것들을 극복하는 길인 것 같다. 완전한 원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 인간의 마음, 그러나 그것은 좀처럼 이룩되지 않는다. 한쪽을 밀면 한쪽이 오그라들고 장점이 크면 단점이 크고 장점이 때에 따라 단점이 되는 불완전 상태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런 불완전성, 불행은 인간에게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고 발견하거나 발명하게 하고 사랑, 덕을 쌓게 한다.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라고나 할까. 1981년 10월 20일 우리 일생의 과정은 아주 작은 자기에서부터 큰 자기로의 성장 과정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기를 위하는 본능은 그 성장에 필요한 도구이다. 자기를 위함을 알기에 그로 미루어 이웃을 위하는 방법을 알고 이해심도 갖게 된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성장이 제대로 되지 못한, 성장이 중단된 사람일 뿐이다. 1981년 10월 21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학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학위를 내기 위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 위에 군림하여 그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부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비록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의 목적을 위해 배우고 있다고 해도 배움의 참뜻은 보다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데 있다. 더욱 겸손해지고 예의 바르며 진실해지고 소박해지며 슬기로워지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그 반대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아니 배움만 못하다. 그는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글을 읽었으되 그 참뜻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야기. 1981년 10월 28일 사람이 호랑이를 잡으면 건전한 레포츠이고 호랑이가 사람을 잡으면 잔악성이라고 한다. 사람의 판단이란 자고로 이러하다. 공정하면 얼마나 공정할까? 유신 없이는 아마도 공산당의 밥이 되었을지 모른다. 국가의 운명은 운에 맡길 수 없는 것이고 설마가 있을 수 없기에 시대 상황과 혼란 속에 나라를 빼앗기고 공산당 앞에 수백만이 죽어갔다면 그 흐리멍텅한 소위 민주주의가 더 잔악한 것이었다고 말할지 누가 알 수 있으랴. 1981년 11월 3일 시간이란 열심히 쓰면 온통 자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린다. 진리도 마음에 익혀 실천하면 자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주위 환경도 만족할 줄 알면 궁전보다 더 좋지만 대궐도 만족이 없고 근심사가 많으면 오두막집만도 못하다. 이웃도 자기가 사랑하면 사랑은 자기 주변을 애워싸지만 미워하고 냉담하면 자기 주변은 한기만이 감돈다. 1981년 11월 6일 세상 만사가 뜻대로 안 되어 한풀 꺾였던 사람, 큰 고통 속에 한번 빠져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던 사람을 만나면 그 전보다 훨씬 인간미가 있고 남에 대해 생각하는 이해심이나 겸양, 예의, 모든 면에서 몰라보게 훌륭히 행동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한마디로 더 호감을 주는 인간으로 변모해 있다. 고통을 거쳐야만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것일까? 확실히 고통 중에 인간을 하느님은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인간이 평소 얼마나 뭘 모르고 으스대며 오만한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에게 있어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한다.